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엔지니어였고 모친은 모델 겸 영양사였습니다. 그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그의 가정은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시절 남아공으로 이민했던 백인 가정의 후손들 중 다수가 재산이 많았고 아버지인 에롤이 남아공에서 최연소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우수한 전기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에롤은 젊은 시절 에메랄드 광산 채굴권을 헐값에 구입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와 아버지 에롤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일론의 부모는 그가 10대일 때 이혼했는데 어머니와 산지 2년 만에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고 했던 것을 훗날 매우 후회했다고 합니다. 일론은 아버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한 인터뷰에서는 아버지를 악마이자 끔찍한 인간 말종이라고 표현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학창 시절 역시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몸이 허약하고 내성적이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학우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9학년 때는 계단에서 밀려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맞았다고 하며 이로 인해 코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호흡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우울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기에 책을 읽으며 독서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공상에 자주 잠기는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에 소질이 없었고 또래들에게도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12세 때 코모도어 VIC-20과 IBM PC XT를 구입하고 베이직을 독학해 슈팅 게임을 만들어 게임 잡지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모형 로켓 만들기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10대 초반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군 복무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중 17세가 되었을 때 부모 중 한 명만이라도 시민권자라면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론 머스크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학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서류상 강점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허가받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로 떠난 17세의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 없었고 예상했던 몬트리올의 친척들도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뒤였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1년 동안 캐나다 전역을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며 힘든 일들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론의 가족들도 캐나다 이민에 성공하면서 토론토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이후 일론은 퀸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대학 생활이 그의 체질에 잘 맞아 사회성이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퀸스 대학교에서 학업에 충실했던 덕분에 1993년 여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로 편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입학 후에는 모교 내에서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는 클럽하우스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4년 여름에는 실리콘밸리에 건너가 낮에는 피더클 연구소에서 슈퍼축전기 연구를, 야간에는 로켓 사이언스라는 게임 제작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인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경제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히 졸업 직전인 1994년 12월에는 태양열 발전을 주제로 첫 번째 논문을 작성하고 슈퍼축전기와 데이터베이스, 로켓 관련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는 비디오 게임 사업을 포기하고 본전동인 고체물리학 슈퍼축전기 분야로 1995년 스탠퍼드 대학교 재료공학 박사과정에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산업의 잠재력에 매료되어 창업의 길로 들어서기로 결정하면서 입학도 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하여 자동 제적됩니다. 창업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욕구 실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를 1달러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이는 혹시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겪을 수 있는 가난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을 지내보니 살만했다고 생각한 일론 머스크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하고 있던 인터넷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곧바로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그는 당시 퀸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그의 동생을 실리콘밸리로 불러들여 팔로알토에 56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을 내고 첫 회사인 집투를 설립했습니다. 집투는 인터넷에 무제한 사업체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등이 담긴 DB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얻고 GPS 기반 디지털 지도 라이선싱을 얻어와 자영업자와 중소업체들의 검색 결과와 위치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홍보하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1996년 무어 데이비도라는 벤처 캐피털로부터 $300만 투자받은 뒤
리치 소킨이라는 경영인을 CEO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머스크 형제는 경영권과 이사회 의장 자리를 박탈당하고 아웃사이더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1999년 2월 집투는 컴팩에 3억 700만 달러에 인수되었고 당시 머스크의 지분은 7%로 2200만 달러를 받으며 엑시트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집투를 창업하기 전부터 인터넷 은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인터넷에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올리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에 훗날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집투를 컴팩에 넘긴 1999년 3월 1600만 달러의 현금을 얻게 된 일론 머스크는 167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개조하고 100만 달러의 맥라렌 F1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 구입 등 일부 사치를 마친 이후 본인의 사재 1200만 달러를 전부 털어서 엑스닷컴 설립에 투자하며 연쇄 창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투에서 교훈을 되새기며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직접 사재를 털어넣어 최대 주주가 된 것입니다. 엑스닷컴은 세계 최초 온라인 은행으로 핀테크 업계의 시조새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허가를 취득한 뒤 FDIC 계좌보험과 뮤추얼 펀드를 갖추게 되었고 이후 이메일 주소로 간편한 통합 로그인을 지원하여 송금 중개하는 에스크로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벤처 캐피털의 든든한 지원 덕에 수수료를 기존 은행보다 낮추는 데에 더해 신규 고객에게 $20짜리 현금카드를 뿌려서 고객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2000년 엑스닷컴은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던 컴피니티라는 회사와 합병하고 회사명을 페이팔로 변경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수수료이나 신규 고객 현금 지급 등의 돈을 부으며 치킨 게임을 지속했으나 계속 경쟁만 하다가는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의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합병 직후 직굴백만 고객 유치에 성공했음에도 적자는 쌓여만 갔고 취약한 보안과 비즈니스 모델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개발 방식을 두고 맥스 레브친 등의 솔라리스, 리눅스 등 유닉스 계열 오픈소스 지지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 방식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와의 의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머스크가 호주로 휴가를 간 사이 동료들이 이사회에 해임안을 올리는 바람에 실권을 빼앗기고 CEO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페이팔이 매우 잘 나가는 상태였고 본인이 최대 주주였기에 고문직으로 얌전히 물러나 있다가 2002년 이베이가 나스닥에 이제 막 상장한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할 때 2.5억 달러를 받고 또 엑시트하게 됩니다. 페이팔로 인터넷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 학부 시절부터 관심 있던 분야인 에너지 사업과 전기 자동차 사업, 우주 산업 등의 중공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우주에 대한 그의 갈망은 성인이 되어서도 식지 않았으며 펜실베이니아대에 다닐 때도 지구 환경 문제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2001년 여름 일론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에서 피로를 느껴 우주와 방산 산업이 발달된 로스앤젤레스로 전략적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화성이주대단을 설립하고 마스 소사이어티라는 저궤도 탐사 프로젝트 단체에도 거액의 기부금을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성까지 화물을 조금이나마 보낼 수 있는 로켓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2002년 5월 페이팔 매각 자금 1.8억 달러 중 1억 달러를 투자하며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유능한 공학자들을 다수 섭외하여 펠컨1이란 로켓을 만들고 발사장까지 확보하여 실험을 했습니다. 비록 초기 발사 시도가 모두 실패했지만 마지막 기회였던 네 번째 발사를 극적으로 성공시키며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가로서 위성 발사에 성공한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 2008년 나사의 CRS 화물 계약 사업자에 선정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며 우주 탐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펠컨 헤비의 발사 성공, 2020년 세계 최초의 민간 유인궤도 우주선 드래곤 V2의 유인우주 비행 성공 등은 그의 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스타쉽 HLS가 달 착륙 단독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 사업과 화물 운반 사업자로도 선정되는 등 정부와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우주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4년 일론은 최초 투자자로서 635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여 테슬라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였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주선하며 향후 모터 개발을 주도할 JB 스트라우벨 등의 엔지니어를 영입하였습니다. 2006년 AC 프로펄전 기술 라이선싱에 로터스 앨리스 샤시를 사용한 로드스터를 공개하였으나 개발 비용이 불어나고 로드스터의 원가가 판매 가격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져 2007년 마틴 에버하드 CEO를 해고하고 잠시 전문 경영진 체제를 거친 뒤 직접 CEO가 됩니다. 2008년에는 AC 프로펄전을 벗어나 스트라우벨이 설계한 동력계로 테슬라 로드스터를 드디어 출시하였고 2009년에는 모델 S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로드스터 개발비가 초기 2,500만 달러에서 1.4억 달러까지 불어났고
모델 S 개발비 10억 달러에 더해 대침체로 인해 돈줄이 끊겨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다임러가 지분 10%를 5천만 달러에 인수해주며 생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에는 미국 에너지국과의 차관 협정, 도요타와의 지분 거래, 주식 공개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모델 X 개발에 돌입하여 2012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생산 악화, 예약 취소, 공매도 집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제너럴 모터스를 시가총액으로 추월하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주당 5,000대 생산 공약이 터무니없다고 여긴 헤지펀드들에 의해 가장 인기 좋은 공매도 종목에 등극하며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델 3 양산을 통해 비로소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2021년 1월 드디어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하게 됩니다.